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어떠신가요? 몇 살이지? 수정이가? 나이는 묻지 않을게. 공개적으로 나이를 물어보세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진짜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그래서 참 후배 배우로서 이렇게 선배님들이 계속 좋은 작품에서 도전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결과, 흔적을 이렇게 남겨주실 때마다 정말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나라면 어떤 배우로 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배우로 관객들께 어떤 얼굴을 나는 보여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이혜영 선배님도 저렇게 하셨는데 뭐 저도 뭐 갈비뼈 뭐 부러지는 거 각오를 하서라도 더 좋은 감히 어떤 정말 이게 가능할까 싶은 도전들을 저도 후배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후배 중에 한 명의 배우로서 좀 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저도 해봅니다. 네, 이제 장르 사실 저도 지금 가끔은 무섭거든요. 뭐 어떤 액션 장르라든지 약간 한계를 넘어야 하는 어떤 기회들이 주어질 때 사실 두려워요. 두렵고 무섭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은 그냥 들지도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좋은 도전을 해 나가는 배우로 저도 이제 관객분들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 네, 이제 객석실로 받아보려고 하는데 감정이 없이 아주 냉혹한 단순한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해내가는 사람으로서 살던 때였던 것 같고요. 그때 타살 미제로 굉장히 원한에 의한 살해인 것처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건 첫날 들어와서 너무 쉽게 죽였을 것 같고 근데 마치 원한이 있는 것처럼 죽이려고 타이밍을 잡다 보니까 열흘의 시간이 흘렀고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수면제로 아이도 같이 이렇게 해서 결국 같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사실 수면제를 먹이지 않는 그런 갈등의 순간들이 있어서 투우가 그럼 그때 나도 왜 죽이지 않았어? 라고 방역일지를 봤을 때는 투우가 자료세를 봤을 때는 나도 죽일 수 있었었구나 하지만 살려줬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아서 그 질문을 하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그 아이가 실내화 때문에 돌아왔을 때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저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압도하는 어떤 가장 들릴 듯 말 듯한 정원 명령을 하나 다 던져주고 사라져서 당연히 나를 쫓아올 수도 없고 그 아이는 또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목격자가 누구인지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어떤 감정적인 유대 없이 그냥 앞에서 내가 베풀었던 친절과 이런 모든 맥락들이 본인 비즈니스에 아주 철저했던 순간이라는 선을 정확히 긋고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실수가 25년 정도 지나서 마지막 투를 안고 대화를 나눈 순간에 완전히 기억이 사실 복원되진 않고 수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 부분 조립이 되고 그때 내가 책임지지 못한 약속을 했구나라는 후에 물결이 오지만 그때 감정들은 정확히 조각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뒤에 분 이어서 해주시면 팀원들한테 그림체를 다 받아봤어요. 미술 팀원이 이제 서양화를 공부한 친구가 있고 디자인을 공부한 친구가 있고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애가 그림은 안 된다고 생각했었고 여러 종류의 톤을 생각했었는데 그냥 그 옛날에 집에서 자기 연필이나 이런 거로 몰래 그 알약을 빻아주는 조각의 뒷모습을 그냥 이렇게 그리다가 오면 몰래 싹 덮고
있었고 자기 표현에 서툴었던 사실 학대를 받고 있었던 아이의 맥락처럼 했었고 원작에는 그런 표현들이 없었고 그 과거에서 또 지금까지 연결고리의 맥락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줬기 때문에 사실 오토바이 타고 헬멧 안에는 사실 이어폰이 있는 늘 그 음악을 듣는 뭐 이런 설정들이 있고 집에 가보면 그림들이 이렇게 있었고 너무 조각을 만나서 기분이 안 좋았을 때 들어와서 그림을 다 찢어버리고 자기 독백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맥락으로 설정들을 했었고요. 영화 안에서 근데 영화 전체 사실 거의 조각 시점을 진행되기 때문에 그 맥락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웠고 그림이 많이 보여줬다면 생각보다 사실 그림 그리는 장면이 많지 않고 맥락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느꼈을까? 약간 오히려 그런 질문이 좀 들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원형에서 이제 막 싸울 때 네모에서 같이 서로 등을 찌르고 죽는 장면으로 자신이 꿈꾸는 품에 안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로서의 이 일종의 동반자사를 꿈꿨던 그림이 이제 마지막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크레딧에 그런 그림들을 다 결국 표현하고 그 미처 전하지 못했던 메시지들을 표현할까 말까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조각 이야기로 가는 어떤 마지막 감정의 맥락이 혹시나 투 이야기로 너무 치환돼서 오히려 조각이 흐릿해질까봐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걸 다 정리하면서는 이 모든 감정이 조각을 어떻게 바라봤냐로까지 넘어가고 그게 노래 가사까지 이어지면서는 토의 마음들, 토의 시점으로 바라본 조각의 삶이나 맥락들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조각이 다시 퍼즐이 완성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림의 메시지를 활용했던 것 같아요. 원작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빨간색이 영화 안에서 사실 영화가 이제 킬러들이 나오는 영화다 보니까 킬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사실 피를 상징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그 뉴가 누워서 지킬 걸 만들지 말자고 얘기했을 때도 사실 빨간색 그 작은 얇은 담요가 있고 투가 그 신성방역 앞에서 만에 자살하는 남자라는 그림 앞에서 사실 그 이렇게 똑같은 자세로 누워서 연기를 시켰어요. 그때도 빨간색 이제 블랭킷이 있죠. 그 피를 흘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맥락의 이미지로 배치를 시켰고 영화 소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객들의 무의식에 그 종합적인 화면들이 흘러가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관객들이 처음 볼 때 사실 배우의 눈을 기점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 볼 때 항상 뒷좌석에서 많이 봐요. 왜냐하면 감독이기도 하고 전체를 계속 종합을 하고 근데 한 번에 모든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극장이라는 독특한 체험 현장의 맥락이 있으니까 뒤에 배치하는 소품, 주변에 배치하는 어떤 것도 무작위 선택이 하나도 없어요. 네, 모든 것의 의미를 스스로 설계하고 설득하고 맥락을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